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이제 이번 주는 4월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이제 금요일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되느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느냐? 네. 뭐 한 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칫하면 한 달 보름 돼가는 그런 한 달이 상황. 넘었습니다, 벌써. 벌써 넘었죠. 그래서 과연 4일에는 4월 2일은 재보선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이제 3, 4일 남아 있는데 지금 여야 모두에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해라. 최소한도 기일이라도 지정을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왜 지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그 사연이라도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지금 억척이 난무하고 온갖 지라시 또 소설이 행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일단 5대3이라는 거예요. 예. 5대3이라서 인용을 이끌어야 되는 쪽에서는 이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오히려 기각을 선택을 이미 한 재판관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대로 발표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정치권 영향 때문에 인용으로 생각하는 그 정치권 때문에 정치 세력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든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는 특히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재판관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강요 못해요. 못하죠. 정계선 재판관 강요할 수 있습니까? 김복경 재판관 강요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정영식 주심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서 뭐 통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대행 복귀원지 기각 결정문이 난 그 결정문에 잉크도 지금 마르기 전에 또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 임명하는 이건 거. 정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일입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하고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다시 뭐 탄핵 운운하는 게 그럼 한국에서는 무슨 탄핵이 무슨 뭐 늘상 있는 일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 간에 그것을 정치권의 영향에 자고우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정영식 주심이 이대로 갑시다. 판결문 정리 이야기하고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딱 4월 4일 날 선고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영배 대행이 지금 이걸 미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영배 대행 입장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지만 문영배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보면은 대충의 전체적인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판결을 하면은 5대3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왜 기각 각하가 돼가지고 독박을 쓰고 나가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인데 이 기각 각하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할 경우 진보라든가 이쪽에서는 완전 역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 못 오겠다고 미루는 거고 나는 18일 있으면 나는 퇴임하면 나는 그만이야. 퇴임하니까 나는 결정 안 해. 예. 근데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에 대한 불만이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적극적으로 좀 나서갖고 설득 좀 해라. 정계선이는 그냥 뭐 열심히 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 때도 한 사람만 인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로 표가 다 난 거예요. 누가 기각으로 갈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를 계속 주저주저 했던 것이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을 닥달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일입니까? 재판관들은요, 재판관들이 각각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누구 정치 세력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아니, 평생을 그럼요. 더군다나 이 기각파로 불리는 그 세 사람의 경우는 법조계 내에서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아주 정통파들 아닙니까? 정영식
지금은 주심을 맡고 있죠. 재판관만 하더라도 문영배 소장보다도 사법연수원이 1기 위입니다. 위죠. 네. 그 밑에 이미선, 정계선 더 한참 아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됩니까? 아유, 더군다나 문영배 권한대행은 향판입니다. PK에서만 판사한 그 지골 판사예요. 예. 그런데 정영식 재판관은 우리나라 중추 재판관이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리로 설득해야 하는데 법리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영배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박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놓고 그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래갖고 시간만 뭉개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박찬대도 29일 날 이 광화문 장애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 범시민 대행진이라는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딱 세 부류를 나눴더라고. 세 부류를.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결단을 하라. 이 사람들은 이제 결단파야. 우리 편이야. 그리고 김영두, 정정미 이 사람은 또 분류를 해갖고 즉시 선고하라. 이분들은 중도파 아닙니까? 그리고 새사랑,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을사오적의 길을 갈 것이냐. 해갖고 이 세 사람을 직접 거명을 해가지고 맹비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도 이 세 사람은 아니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이야 얼마나 화가 치솟을 것 아닙니까? 아니,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생각해 자기를 보십시오. 지적해갖고 을사오적에 비한 거 아닌가? 비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헌법재판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각각의 재판관들이 의견대로 모아서 그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면 몰라도 안 되면 그냥 각각의 재판관의 의견대로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명이 정족수가 되면 인용 정족수가 되면 인용이 것이고 아니면 기각 아닙니까? 있는 것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는 지라시에는 뭐 이제 임기도 연장시키고 문영배 이미선하고 뭐 30일 날 그것도 민초라고 하는 이 초선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서는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30일까지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하면 이건 다 통단핵시키겠다는데 고 박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마흔여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인용일 것 같으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 어떤 재판이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다 판단해보고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지. 이미 인용이 답이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뭔 재판관 만듭니까? 어떤 재판관이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양심, 헌법에 따라서 이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재판관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죠. 오른쪽에 편들겠다고 하는 사람을 몰라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어쨌든 헌재가 지금 너무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재판관들 사이에 지난번 총리 기각 때처럼 기각파, 각하파, 뭐 인용파 이렇게 4분 5일 되다 보니까 평의를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안 하는 제대로 날도 되겠습니까? 있고 30분 하고 제대로 끝내고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고함 소리가 나고 삿대질을 하고 특히 정계선, 김복형 두 여성 재판관이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뭐 문 밖에까지 들렸다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인용이나 기각 각하가 아니라 파토 난 거예요. 파토가 사실상 파토가 난 겁니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마흔역을 넣지 않아 갖고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하니까 지금 별하별 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거기서 심리전이랄까 여론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게 정영식 재판관, 지금 주심을 맡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 마음이 여리고, 그래가지고 잘 설득을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인용파로 있다. 넘어올 수 있다. 다 소설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찌라시에 다 나오고 소설이에요. 있지 않습니까? 찌라시에. 아니 내부의 그 동향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정영식 주심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정영식 주심도 모르는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이런 판단을 동향을 분석하는 이야기하는 찌라시를 흘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일종의 여론 공작인데 공작이죠. 아마 민주당 측이나 저 진보 측 어느 곳에서 이런 여론을 자꾸 흘려가지고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고 있고 이런 상태로 해서 파탄이 나면은 헌재 자체가 진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야 하고 국론 분열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정영식 재판관이 뭔가 결심을 해가지고 이 인용적으로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흘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고 박사님 이게 보수 쪽에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론의 속도가 왜 이렇게 KTX 같으냐 또는 문영배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 이미선 재판관 가족에 대해서 또 정계선 이야기할 때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발 헌법재판관 성향 가지고 흔들지 마라 또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하고 있는 당이 어딥니까? 당도 당이지만 당 밖에 있는 김어준 이런 쪽에서 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찌라시에 보면은 이른바 보수 재판관 3명이 도원 결의를 했다. 예?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국지의 도원결이네요. 네, 흔들리면은 완전히 그 사람이 오히려 배신자가-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는 예, 거죠. 어떻게 그게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인데 마음을 바꿨다. 뭐에 홀려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평생에 자기가 쌓아온 명성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런 거죠. 더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 아예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그대로 그냥 노출을 해버린 거예요. 예. 자, 5대3이니까 첫 번째,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6대3이 된다. 임명 안 해? 그럼 통탄핵시키겠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이후에 세 사람의 마음은 더 굳어졌을 것 같아요.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진영 간 대결 구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재판관 자신들의 의견 그대로 내고 끝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표기도 다 끝났으면 이제 판결을 해야 하는데 5대3이 될 것 같은 게 못 오는데 5대3 정도가 아니라 지금 4대4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핵심은 김영두 재판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이쪽으로도 좀 섰다가 저쪽으로도 섰다가 이런 그 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흘러나온 또 찌라시에 따르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헌재 소장을 제의를 했다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 소장을 제의를 했다.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이야말로 전형적인 법관이죠. 법관이고 보수 성향의 법관이라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평을 하고 있어요. 예. 호남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영두는 우리 편이야 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또 아니라는 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5대3이 아니라 지금 4대4.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은 일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내심을. 그러니까 그렇게 짐작을 해서 우리 편이겠지 하는 것이지 만약에 까보면은 4대4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호남이니까 다 우리 편이겠지.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서 나온 공식입니까? 지기현 판사는 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요.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시켰습니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판사는 또 고향이 포항이에요. 네. 최은정 판사.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4.1설이 유력은 합니다만은 문영배 권한대행이 아무래도 뭐 이재명 측하고 소통을 전화를 끊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상에서 압박이 들어오겠죠. 네. 과연 문영배 대행이 현재와 같은 자기가 확신을 못 가진 상황에서 4일날 이 선고를 하겠느냐. 4일날 선고하려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기일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밀려갈 수도 있다. 11일
아니면 거의 아주 18일 거의 막바지까지 밀려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문영배 재판관으로 봤을 때는 인용 쪽이 아니라면 나는 그냥 이 선고 안 내리고 퇴임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박찬대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는 겉으로는 빨리 이 결단을 하고 선고하라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는 탄핵 인용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파면 선고하라 그 얘기예요.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드러난 것으로는 선고하면은 기각되게 생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선들 53명이나 동원해가지고 마흔여 헌법재판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 측에서 빨리 선고하라. 그렇죠. 왜 자꾸 미루느냐? 이미 그러니까요. 끝났는데 판결도. 그래서 나경원, 김기현, 또 윤상현,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빨리 선고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3월 말 4월 초 진입하는 이 시점에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마흔역 임명하라. 지금 국민의힘은 빨리 선고하라. 이게 뭐냐면 지금 5대3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6대3이 되도록 마흔역 넣으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마흔역 들어오게 하지 말고 빨리 여기서 5대3 선고해서 대통령 직무봉기시켜라. 그렇죠. 이 주장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는 약간 마흔역 임명 쪽으로 더 돌아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모든 초점이 지금 가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부를 붕괴시켜버리고 의회 쿠데타를 지금 하겠다는 발상까지 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김영민 원내수석 부대표 아닙니까?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헌재 패싱하고 개헌을 해가지고 아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투표 얘기죠. 네. 예. 개헌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헌재를 패싱하겠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헌은 200명이 더군다나 필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또 희망 회로를 가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5대3 구도가 안 깨지니까 별수를 다 쓰는 거죠. 별하별 꼼수 다 동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변론 속도가 빠르냐? 예. 그럼 변론 속도를 여유 있게 가져갔더라면 훨씬 더 이런 압박 또 몰리는 상황이 연출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순리가 있는 겁니다. 또 국민들도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설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심의를 했고 활력이 다 했다.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이 내려지면은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승복이죠. 예, 승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초식에 갖다 놓고 이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 속도전을 벌였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한 달이 넘도록 이러고 있으니까 결정도 이건 못하고. 뭐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완전 야바이 아니야? 법무부 장관은 결과도 안 나왔어요. 선거 결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바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거지로 안 되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거대 야당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근거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8명이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생각이 다 다른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어느 한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딱 거기서 맞는 그 지금 나온 재판관들의 의견대로 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억지로 지금 민주당이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문영배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머리가 깨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왜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헌법재판관이 특정한 정당의 사주를 받아서 결정을 하나요? 말이 안 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의도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대행이 이번 주에 평결을 딱 하고 그럼요. 금요일 날 딱 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승복하는 거예요. 여든 야든
뭐 어느 쪽이든 간에 헌재 승복을 안 하면은 그 내란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승복해야죠. 어떡할 예. 겁니까?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